안녕하세요. 결의논입니다. 2026년 2월 20일 워싱턴 DC에서 들려온 소식은 전 세계 경제의 맥박을 일순간 멈추게 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보편적 기본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는 명분 아래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PE를 마치 마법의 지팡이처럼 휘둘러 왔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관세 폭탄을 던지던 그 지팡이가 사법부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부러진 순간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명확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권한이라 할지라도 헌법이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한 세금을 매길 권리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세 하나가 취소된 사건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유지해온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스템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 작동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판결을 통해 법치가 권력의 폭주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이파라는 법의 본질입니다. 1977년 제정된 이 법은 대통령에게 국가가 정말 위험할 때 경제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리모컨을 쥐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리모컨으로 돈을 걷는 행위는 권한받기라고 못 박았습니다. 관세는 본질적으로 세금입니다.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은 돈을 걷는 무서운 권력을 결코 한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그 열쇠를 쥐고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시장은 이 소식에 즉각 반응하며 환호했지만 우리 결의 눈은 이 판결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결을 읽어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가 구축해온 관세 만능주의라는 모래성에서 가장 큰 주춧돌을 빼낸 격입니다. 하지만 성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진 잔해 속에서 더 날카로운 파편들이 우리를 겨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평화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더 잔혹한 전쟁을 위한 전술적 후퇴일까요? 이제부터 그 내막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의논과 함께 세상의 결을 읽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통찰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시작합니다. 복잡한 법리를 우리 삶의 현장으로 끌어와 비유해 보겠습니다. 회사를 하나의 국가라고 가정합시다. 여기서 아이파이페는 회사 보안팀에게 준 비상대응 매뉴얼입니다. 만약 회사에 불이 나거나 테러범이 침입했다면 보안팀장은 즉각적으로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수상한 사람의 계정을 차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파가 원래 의도했던 경제적 통제입니다. 적성국의 자산을 묻고 거래를 차단하는 행위죠. 그런데 어느 날 보안팀장이 비상 상황이니 오늘부터 전 직원의 월급 20%를 떼서 회사 운영비로 쓰겠습니다 라고 선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보안의 영역이 아닙니다. 월급을 깎거나 세금을 걷는 일은 재무팀과 이사회, 즉 시스템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돈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당신은 보안팀장이지 격리부장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그것이 조직이 썩지 않게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대중은 위기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줄 강력한 구원자를 갈망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그런 대중의 불안을 먹고 자랐습니다. 내가 다 막아줄게, 내가 다 뺏어올게 라는 단순하고 강렬한 메시지는 복잡한 경제 논리에 지친 사람들에게 마약 같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다릅니다. 시스템은 효율성보다 안정과 원칙을 우선합니다. 한 사람의 독단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부가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차가 그토록 무거운 가치를 지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한 결과는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 전체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그 독이 온몸에 퍼지기 전에 시스템이 내놓은 해독제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이러한 법적 안정성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습니다. 예측 가능한 룰이 사라진 시장은 경제가 아니라 도박장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그 도박장의 문을 닫고 다시 법치라는 공정한 게임의 장을 연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결과인 6대3이라는 숫자에 숨겨진 심리학적 결을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조차 이번 판결에서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변절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정치적 동지이기 이전에 시스템의 수호자였기 때문입니다. 보수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대통령 개인의 권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원칙을 보수적으로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대통령이 비상사태라는 말 한마디로 조세권을 찬탈하는 것을 허용했다면 나중에 진보 성향의 대통령이 나타나 똑같은 방식으로 기업들의 재산을 몰수해도 막을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법관들은 100년 뒤의 미국을 위해 오늘 트럼프의 칼을 꺾은 것입니다. 원칙이 무너진 세상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국민과 기업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진정으로 강한 조직이나 국가는 한 명의 천재가 이끄는 곳이 아니라 원칙이 권력을 이기는 곳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글로벌 공급망에 치명적인 불확실성이라는 비용을 전가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휘두르는 관세는 기업들이 장기 투자를 포기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비용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들의 목을 조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낸 것입니다. 시스템이 스스로를 정화하는 이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만약 이러한 견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매일 아침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 바뀌는 관세율표를 확인하며 공포에 떨어야 했을 것입니다. 보수 대법관들이 지킨 것은 결국 시장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이제 시장은 이 원칙의 승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합니다. 판결 직후 전 세계 증시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의 자동차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수직 상승했고 외신들은 관세 전쟁의 종말이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고통스러운 무역전쟁이 끝났다고 믿고 샴페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의 눈으로 보는 진실은 다릅니다. 시장은 지금 확증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호재만 믿는 것이죠. 뇌과학적으로 인간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면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강한 낙관론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트럼프라는 공격적인 리더가 법원 판결 하나로 자신의 야망을 포기할 사람입니까? 그는 패배를 인정하기보다 다른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은 예측 가능한 악재를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바꿔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트럼프가 관세를 매길 것이다라는 확실한 위협이 있었다면 이제는 트럼프가 법망을 피해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때릴 것인가 라는 고차원적인 불확실성이 등장한 것입니다. 불확실성은 경제학에서 가장 혐오하는 괴물입니다. 확실한 20%의 관세보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10%의 위협이 기업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시장의 반등은 일시적인 안도감일 뿐 구조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정제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데이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샴페인 기포가 꺼진 뒤에 드러날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적의 가장 큰 칼이 부러졌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적은 이제 품속에서 더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단검이 어디를 겨냥할지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아이파라는 거대한 장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무기고는 여전히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법적 정당성을 갖춘 다른 무기들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튀어나올 카드는 통상법 122조입니다. 이것은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150일 동안 최대 15%까지 전반적인 부과금을 매길 수 있는 카드입니다. 비록 임시방편이지만 행정부가 의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강력한 단검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활용한 새로운 관세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무기들이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안보를 방패 삼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보복관세의 명분인 통상법 301조입니다. 아이파가 길거리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몽둥이였다면 이 법들은 특정 타겟을 정밀하게 조준하는 저격총입니다. 조사를 거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발사되면 법적으로 방어하기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대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버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막무가내식 돌진해서 정교한 법리적 공격으로 전술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들에게 훨씬 더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전면전보다 게릴라전이 더 막기 힘들듯이 이제 무역전쟁은 더 은밀하고 더 집요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미쳤다고 소리치며 끝났지만 이제는 미국이 내놓는 정교한 보고서에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야 하는 치밀한 두뇌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호무역주의의 2.0 버전, 즉 정밀 타격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매겼기에 대응도 보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의 반도체, 한국의 자동차, 한국의 배터리처럼 미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품목들만 골라내어 더 아프게 때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바이러스가 더 강력하게 진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약을 썼더니 행정부는 법망을 피하면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더 정교한 변종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밀 타격은 대중의 분노를 분산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이기도 합니다. 모든 물건값이 오르면 국민 전체가 화를 내지만 특정 품목만 규제하면 해당 산업 종사자들만 고통받을 뿐 나머지 국민들은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점을 고도로 이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가를 올리지 않으면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는 핵심 산업만 손보고 있다는 프레임을 짤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라는 거대한 법률가 집단과
1대1로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가져다 준 것은 자유가 아니라 더 좁고 날카로운 전장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된 전장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승리의 환상 속에서 서서히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축배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지도와 기술 방어선을 재점검하는 냉철한 전략회의입니다. 타격의 범위가 좁아질수록 그 타격의 강도는 훨씬 더 치명적일 것입니다. 시장이 가장 흥분하는 지점은 바로 환급입니다. 그동안 냈던 막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여러 추정에 따르면 그 금액은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결의 눈으로 현실을 들여다봅시다. 미국 정부가 고분고분하게 법원이 불법이라 했으니 여기 돈 돌려줄게라고 할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수만 가지 행정적 장벽을 쌓을 것입니다. 통관이 이미 확정됐다. 이의 신청 기한이 지났다. 서류 형식이 틀렸다. 는 핑계로 시간을 끌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 돈을 받기 위해 다시 수조 원의 소송기를 쓰며 10년 넘는 지루한 싸움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환급은 당장 손에 쥐어져지는 현금이 아니라 아주 먼 미래의 채권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경제 전체를 생각해보면 환급은 재정 적자를 심화시켜 금리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관세 조금 돌려받으려다 고금리라는 더 큰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환급 기대감에 젖어 정작 중요한 공급망 재편이나 기술 혁신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환급은 보너스이지 생존 전략이 아닙니다. 독이 든 성배를 마시고 취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환급을 빌미로 새로운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까지도 대비해야 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하물며 트럼프 같은 장사꾼이 이끄는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환급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 미래를 위한 대비를 늦추는 것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우리는 환급액이 실제로 통장에 찍히기 전까지는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외부 변수는 통제할 수 없다는 차가운 진실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구든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가 높다고 바다를 원망해봐야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바닷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가라앉지 않을 단단한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체급을 키우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관세를 매겨봐야 결국 우리 물건을 쓸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 가치를 쌓고 특정 국가에 쏠린 매출 지도를 전 세계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말할까? 판결이 어떻게 날까를 점치는 도박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그것은 널빤지 하나의 의지에 대양을 건너려는 무모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정교하고 날카로운 타겟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변수에 대응할 우리의 실력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폭풍을 멈출 수는 없어도 그 폭풍을 타고 넘을 수 있는 배를 설계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기술은 배의 엔진이고 공급망 다변화는 배의 평형수입니다. 외부의 호재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우리 내부의 근력을 키우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자만이 이 거친 파도를 넘어 새로운 대륙에 도착할 것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날카로운 통찰을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눈을 틔워드린 결의 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